대화 중에 갑자기 이렇게 정적이 흐를 때 그 어색함을 못 이겨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은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대화의 공백을 그냥 실패나 이거 실수다, 어색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 권위를 장악하는 침묵의 전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침묵의 순간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권력이 이동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요. 단순히 침묵이 중요하구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닐 겁니다. 침묵이 왜,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의 심지를 무너뜨리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지 그 핵심 작동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건 대화의 판을 바꿀 수 있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오늘 꼭 집중해 주세요.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압력이다 이거거든요. 압력이다. 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침묵을 불편해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이요?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어떤 말을 건넸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대답도 없이 그냥 당신을 쳐다만 보고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좀 불편하네요. 그렇죠. 그 순간 뇌는 완전 혼란에 빠집니다. 상대 반응, 그러니까 긍정인지 부정인지, 동의인지 반대인지 이런 데이터를 전혀 얻지 못하게 되니까요. 정보가 딱 차단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정보의 차단이 뇌를 비상사태로 몰아넣는 거죠. 뇌는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스스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돌리기 시작해요. 결국 정보가 없으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최악을 상상하게 되는 거군요. 내가 뭐 실수했나? 내 말이 기분 나빴나? 하면서요. 정확합니다. 결국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혼자 그 빈 공간을 내 불안감으로 채워넣고 스스로 무너지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권력의 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지 자료에 나오는 아주 현실적인 예시로 한번 보죠. 바로 가격 협상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해봤을 법한 상황이네요. 제가 예를 들어 이거 10만 원입니다 라고 제시했는데 상대가 잠시 망설이는 그 순간 정말 찰나인데도 그 정적이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 자료에서는 하수라고 표현하는데 그 순간의 불안감과 어색함을 못 견디고 먼저 입을 엽니다. 혹시 좀 비싸시면 한 5천 원 정도는 깎아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을 해버리죠. 상대는 아무 요구도 안 했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제 얘기 같아서 얼굴이 좀 뜨거워지는데요. 그 몇 초를 못 견뎌서 제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을까 싶네요. 하지만 자료에서 말하는 고수의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상대의 눈을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침묵합니다. 그냥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네.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떤 추가적인 신호도 보내지 않죠. 이 침묵 자체가 내 제안은 여기까지다. 이제 결점은 당신 몫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와...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상대방이 결국 먼저 입을 열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 가격으로 하죠. 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깎아주실 수 있나요? 라면서 먼저 낮은 자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침묵을 지킨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그냥 침묵한다고 상대가 무조건 압박감을 느끼나요? 만약에 상대가 오히려 더 기가 센 사람이거나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건가? 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요? 자칫하면 협상은커녕 관계만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이 전략은 언제 그리고 누구에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신뢰가 깊이 쌓인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한테 이런 전략을 쓰면 그건 그냥 무례함이 될 수 있어요. 신뢰를 깨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난 이해관계가 첨예한 협상이라는 명확한 틀 안에서는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전략은 아무 때나 쓰는 만능 열쇠가 아니라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읽고 써야 하는 고도의 기술인 셈이죠. 관계의 성격, 그리고 상황의 프레임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 압박감의 원리가 방어적인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 저를 곤란하게 만들 때 같은 경우요. 맞습니다. 이 압박의 원리는 비단 협상뿐 아니라 방어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이, 어쩌면 더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자료에 나오는 더 흥미로운 예시가 바로 상대가 당신 앞에서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을 때입니다. 부하 직원이 마감 기한을 어기고 와서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죠. 보통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게 변명이야? 하면서 막 반박하거나 화를 내기 쉽죠. 근데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보통 상황을 더 악화시키더라고요. 그렇죠.
변명을 하는 사람은 내심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해 주길 기대해요. 그래야 자기도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변명을 준비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설 수 있으니까요. 일종의 예상된 티키타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같이 화내지 말고 그냥 팔짱을 낀 채로 가만히 조용히 상대를 쳐다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아무런 반응 없이요. 듣기만 해도 진땀이 나네요. 제가 예전에 부장님 앞에서 뭔가 잘못해서 변명하다가 부장님이 딱 저렇게 아무 말 없이 쳐다보시는데 정말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묻지도 않은 다른 잘못까지 실토할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 경험이 이 전략의 효과를 증명하는 겁니다. 당신의 그 무반응이라는 침묵은 상대의 예측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이거든요. 자신의 말이 허공에 붕 떠다니는 느낌,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당신의 침묵이 상대방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된 셈이죠. 협상 테이블 예시랑 변명에 대한 예시,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침묵을 먼저 깨는 쪽이 심리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만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가격을 깎아달라고 말하는 쪽, 변명을 해명하려고 애쓰는 쪽, 전부 먼저 입을 여는 사람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 관계를 아주 날카로운 개념으로 정리해요. 침묵을 깨기 위해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해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상대에게 매달리는 즉 탄원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요. 제발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제 사정을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 말을 듣고 있는 침묵을 지킨 당신은 자연스럽게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심판관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계속해서 자기 정보를 노출하고 당신은 그 정보를 받아서 분석하면서 상황의 우위를 점하는 거죠. 당신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나는 당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 내 패를 보여주는 탄원자가 되고 침묵을 지키면 상대 패를 보면서 상황을 평가하는 심판관이 된다. 이거 포커페이스랑 같은 원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은 정보를 주지만 침묵은 권위를 준다. 이 문장은 이번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을 많이 할수록 내 정보는 더 많이 노출되고 상대에게 분석당할 여지만 늘어나죠. 반면에 침묵은 나를 좀 신비로운 존재로 만들고 상대가 나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침묵의 전략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는데요. 듣다 보니까 반대 상황이 더 궁금해져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 침묵 공격을 시전한다면요. 그 의도적인 압박감에 휘말리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공격법을 알았으니 이제 방어법을 알아야죠. 이 자료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면 몇 가지 대응책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의 침묵이라는 그 프레임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상대의 침묵을 그냥 인지하고 그걸 대화의 주제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가격을 제시했는데 상대방이 말없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면 당황해서 가격을 내리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제 제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혹시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시나요? 라고 부드럽게 하지만 주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상대의 침묵이 나에게 압박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공을 다시 상대에게 넘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침묵의 공격을 질문으로 되받아치는 거죠. 와, 그건 생각 못 해봤네요. 왜 침묵하세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고민을 이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대화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거군요. 훨씬 세련된 방법인데요? 또 다른 방법은 이건 더 고수의 방식인데 상대의 침묵을 똑같이 즐기는 겁니다. 상대가 침묵하면 나도 그냥 편안한 표정으로 기다려주는 거죠. 이건 누가 먼저 눈 깜빡이나 하는 치킨 게임과도 같아요.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당신의 침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침묵 전략은 상대의 불안감을 먹고 자라는데 내가 불안해하지 않으면 그 전략은 힘을 잃게 되니까요. 결국 상대가 파놓은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핵심이군요. 그 침묵이 의도된 전략이라는 걸 간파하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방어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상대의 침묵을 나에 대한 공격이나 거절의 신호로 해석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그저
상대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재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상대의 뇌가 가장 두려워하는 예측 불가능성을 이용한 고도의 심리 전략이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가격을 협상할 때 혹은 상대의 변명을 들을 때 당신의 침묵은 그 자체로 공간을 장악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말을 먼저 꺼내는 쪽은 탄원자가 되고 침묵을 지키는 쪽은 심판관이 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은 말은 정보를 주지만 침묵은 권위를 준다는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침묵은 상대방이 스스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울과 같아요. 당신이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그 텅 빈 공간에 상대는 자신의 불안감, 죄책감, 조급함 같은 내면을 투영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과 싸우다가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거울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인상 깊어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다면 설명하지 마라. 그저 침묵하고 응시하라. 그 어색한 공기 자체가 당신이 공간을 장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오늘 의도적으로 침묵을 사용하는 방법과 또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대화의 권력을 이해하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네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침묵은 전부 상대를 압박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전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대로 진정한 공감과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따뜻한 침묵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그저 함께 침묵해 주는 것처럼요. 모든 침묵이 과연 권력 게임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더 깊은 차원의 소통 방식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